안녕하세요. 김nom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좀 특정 직군에서 직위를 맡는 분들, 보직을 맡는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안내 상황과 주의점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관리자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허리 역할, 사실 실무의 대다수를 처리하고 있는 중심자들, 팀장급 노동자, 직급으로 따지면은 흔히 부장, 적어도 차장, 이 정도 급을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요즘만큼 가장 좀 실현의 시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좀 연동을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정말 회사에서 이제는 정말 그 양날의 검을 받고 있는, 과거에는 좀 위에서 어떤 회사의 정리적 문제 또는 경영의 필요성 문제 그리고 구조조정의 대상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밑에 이제 신입사원으로부터 또는 밑에 예를 들어 초입 사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회사는 또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 대상의 1호로도 뽑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가 다음으로 승진할 어떤 자리가 없거나 어떤 조직은 어쨌든 피라미드로 운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니즈가 많은 경우가 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르고 싶어하고 아래에서는 아니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뭐다 해서 이제 신입사원이나 신규 사원들이 신고가 두려워서 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는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 자체로도 면보직을 당하거나 보직에서 이제 밀려나거나 그 자체로도 어떤 업무 능력 성과 미달로 또 통솔 능력 부족으로 참 어렵습니다. 나보러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말이 이제 저절로 나올 정도인데 함부로 말 그대로 이제 강한 통솔과 강한 푸시로 조직을 운영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고, 또 그러하지 못하면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참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처신을 잘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다 인간관계 좋고 위에서도 인정받고 다 좋으면 좋은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사건 사례를 관찰해 본 결과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나쁘게 변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사람도 공지에 몰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방송으로도 내보낸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자기한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하는 신입사원들도 많고, 또 회사도 이제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너 괴롭혔다 하고 이제 징계를 내리는, 이제 징계 1차 권한자가 이제 회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중간 관리자 팀장급들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좀 원론적인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도 지휘하는 거, 사실 그 자리에 팀장급까지 인정받고 오르셨다는 나름의 리더십과 업무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타인을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남도 일을 잘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우리가 업무상 필요성이라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지시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라면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예컨대 무슨 서류가 틀렸다, 숫자가 틀렸다, 오기가 났다, 보고를 잘못했다, 이거 지적하는 거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지적의 수단과 방법과 내용이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지적을 하고 통솔을 하고 수정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걸 했다고 신고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히 오히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건 좀 이따 차차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회사 일을 맡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하면 되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러냐, 학교를 어디 다녔냐, 무슨 초등학생이 더 잘했다, 이런 말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로 그 일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여지가 없다.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지시하는데 요즘에 좀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대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또 나도 좀 감정적으로 욱해서 이제 싸움을 들어가게 되면은 신고를 이제 당하는 거예요. 신고를 당하게 되면 거기서 또 직장의 괴롭힘이라고 또 회사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잘라버리고, 이런 사태가 이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당한 업무 지시에서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권한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권한
권한이 없어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 팀장급이나 보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권한이 쥐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징계할 권한은 없을 줄 모르겠는데 징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보고하고 그것을 지도할 의무와 권한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테 말을 안 듣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화를 내고 감정을 한번 꾹 눌러주고 예시를 들면은 자리를 보내세요. 일단 말을 안 듣고 보내시고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 메일이나 인트라넷에 너가 이것을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너의 태도는 이러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라 가져와라 라는 지시를 내린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지시 내렸는데도 이제 거부를 하거나 여전히 뭐 반항적인 태도로 나온 거다. 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상부에 보고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보고를 하심으로써 이 책임에서 면책이 됩니다. 이 책임이 뭐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도 통솔을 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팀장급 직원들에게 대한 무능력이 징계 사유가 돼요. 무능력 또는 뭐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위에서는 이거 네가 통솔 좀 하라고 자리를 맡겨놨는데 왜 못하는 거야? 이게 위에서의 심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정도가 좀 넘어서는 단순히 이제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수준이 지속되고 반복되거나 이러면요 징계를 추진을 하셔야 돼요. 팀장급들 직원들이라도 징계를 추진하는 게 참 까다롭고 좀 껄끄러운 일인 건 아신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아니하면은 이 자체로도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고 끝나면 되는데 좋은 사람인데 바보가 되고 바보가 되면 능력이 없고 그러면 이 능력이 없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하고 순차적인 징계 안 건의를 상부에 올려야 돼요. 거기서도 상부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책임이 아니죠. 그때. 근데 이 정도까지 올리고 이 정도까지 고충 처리하면 보통 위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팀장의 권한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반발을 하거나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위에서도 뭐 진압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걸 안 하면요 방임죄예요. 이것도 일종의 반입죄로 이걸로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나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해내야 될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앉혀놓은 자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이해가 가긴 합니다. 내가 일을 잘했던 사람이 팀장이 잘하는 경우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은 보통 월급을 더 많이 주거나 뭐 권한을 많이 준 대신 뭐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이해하셔야 되고 이러한 이도식적인 행위, 그 다음에 직장인 괴롭힘의 뭐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 요즘에 뭐 노동자 중에서도 뭐 거의 노노 갈등의 뭐 끝장인 상황인데, 팀장급이라고 애가 아니고 요즘에 뭐 굉장히 좀 많은 타겟으로 자리 잡히고 있어요.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좋은 형, 좋은 누나, 오빠, 언니,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 하시면은, 그런 사이가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누가 까딱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아니면 뭐 사원이 수틀리거나 위에서 수틀리거나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들의 다 목을 재우는 그런 소스로 사용이 됩니다. 직장생활에서 오래 가고 직장에서 건전하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인간적인 면은 그 인간적인 면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사무적 인간적인 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같이 뭐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회식하고 이런 인간적인 면은 좀 적어도 중간 관리자급에서는 조금 물러나는 문화가 아닌가, 위험한 문화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여전히 상부나 사업자들끼리는 굉장히 이 문화가 끈끈해요. 하지만은 적어도 중간 관리자는 이런 문화에서 좀 멀어지고 경계하셔야 된다.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nom사TV에서는 이렇게 좀 중간관리자급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고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이왕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좀 요청드리고요. 뭐 필요한 사안 있으시면요 저희가 연락처 나가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짧게 10분 안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을 다 들어주세요는 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